수풍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사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개발 시대를 지나면서 이 부동산이 엄청난 부동산 업계가 발전을 했죠. 왜냐하면 개발하고 또 도시가 팽창하면서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하면서 부동산 불패라 신화가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땅은 절대로 뭐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부동산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월급으로 몇십 년 벌어야 될 돈을 부동산으로 1년 만에 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다 가지게 되죠. 그랬던 시절이 이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와서는 이제 부동산이 다소 주춤하죠. 여러 가지 정부의 시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내가 부동산 중개업이 적성에 맞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하니까 뭐 땅이잖아요, 땅. 그지? 그래서 이제 땅인데, 땅이다 보니까 이제 사주로 보면은 오행적으로 토가 땅이 되잖아, 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제 사주에 토가 많아서 저는 부동산 하라 그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그럼 사주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죠.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은 집도 한 칸 없겠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명리 공부 아무리 어렵지만은 어떻게 이 오행을 목화토금수를 요걸 그냥 흙토로만 딱 생각하시는지 좀 알다도 모르겠어요. 그지? 제가 이제 강의 도중에 이제 제일 많이 다루는 문제가 토죠. 그 다음 제가 제발 이 흙토로만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나가서 보면은 토가 득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연결이. 이 끊는 게. 이 토라는 것은, 사주의 토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말하면 부동산하는 이런 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의 흙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중간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지대. 중간지대라는 의미죠. 양쪽 다 볼 수 있는. 그것도 토입니다. 둥글죠. 무난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또 설명하면은, 맞죠. 부동산 중개업은, 그지? 중개업은, 중간에서 양쪽을 연결하려니까 토가 막혔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또 있을 겁니다. 참 재밌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어때든 간에 의미를 붙여요. 어떤 일에 가지. 제일 많이 의미를 붙이는 데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꿈의 꿈, 그지? 이 의미를 막 붙이죠. 그래서 가끔 전화 옵니다. 선생님, 꿈도 하시나요? 꿈의夢도 이러면서. 저는 꿈의夢 하지 않습니다, 이러네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사주는 그럼 있냐 없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지? 제 답도 이렇습니다. 중간지대죠.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은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뭐냐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죠. 부동산이. 그럼 이거 나눠서 설명해야 되겠죠. 자,
중개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로 토가 좀 인사는 괜찮아요. 그래서 특히 태어난 날이 일간이 토인 사람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무던하거든요. 양쪽 다 들어줘야 돼요. 그지? 일리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토라고 다, 이, 중개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또 재밌는 사주 얘기 한번 할까요? 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토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기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비유로 산으로 합니다. 들판으로 하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 무토가 많은 사람은 뭐냐면 산에 누가 산에 삽니까? 스님들 산에 살잖아요. 이 무토가 많은 사람 보면은 스님 사주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 반전이죠. 비약 반전이 아니고. 그럼 이게 덜입니다, 이들. 그지? 들판입니다. 그러면 뭐 무토인 사람은 주로 뭐 부동산한테 산을 주고 팔까? 이거는 뭐요? 들판 아파트 부지나 팔까?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양은 큰 거니까, 그지? 이 음은 적은 거니까 음양을 구분을 크게 작게 해가지고, 그래서 기토를 가진 사람 보고는 뭐냐면 너는 부동산 하는데 좀 자그만한 게 해라. 없을 것 같죠?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답니다. 또 그 철학을 많이 간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몰래 갑니다, 이렇게. 자, 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토도 무토든 간에 다소 성격이 좀 무던합니다, 그냥. 자기 칼날 안 드러내고. 포칼페이스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중개업은 어떻게 됩니까? 수완이 있어야 됩니다, 그치? 수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사주에 보면은 사주 공부한 사람이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식상과 재성이 두 개가 연결이 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수완이거든요. 수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이쪽에서 이렇게 팔도록 만들고 이쪽에 사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저쪽에서 안 팔락하면 뭐야? 내가 포카페이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키가 크기 때문에 배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비급이라는데요. 특히 이것도 좀 있고 비도 좀 있고 급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그래 융통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 보니 급자가 있으면은 사주에 팔자에 돈이 없다 그럽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냐면은 중간에서 뭐야? 중개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지? 중개 자격하면 휘둘리면 안 되겠죠. 이런 정도.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두 개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 그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눈치가 있어야 되죠. 눈치. 상상하기 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 나중에 될 것이다. 이런 초기 발전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눈치가 발달된 사람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 눈치가 빨라요. 저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사람이 안 사람이 사람이다. 그지? 이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나한테 빨리 알아차리죠. 이게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럼 촉이란 것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다음 단계에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나아갈 것인가 땅을 소개한다. 장래성이 있나 없나 이 촉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편인을 이게 내가 이미 타고났는데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정인인 사람은 나는 상황 판단해서 내가 운영을 하게 되고, 이거는 장래를 본다기나 통찰을 가지고 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되겠죠. 요거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중개업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특성을 가졌다 봅니다. 팔자에. 근데 중개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겠다. 그지? 이거는 지금 이제 돈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돈을 벌겠다 하면은 무조건 뭐요? 돈 하면은 우리는 뭐요? 운이 운. 그래서 제가 이제 명리학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투자한 데가 운입니다. 네. 결국 사람들이 이제 내가 지금 되겠나 안 되겠냐, 돈을 벌겠나 안 벌겠냐, 그지? 그게 관심이 가장 많으니까 이 운에 달렸습니다. 이 합치면 이제 중개업인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내가 투자를 하겠다. 투자다 고객이다, 그지? 고객으로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부동산에서 돈을 벌겠습니까? 이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사주에 흙이 있다고 부동산에 돈 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식에서 벌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에서도 벌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지? 방향이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되나 안 되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그러면은, 돈을 벌려고 하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지? 고객은 제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뭐냐면은, 내 팔자에 내가 돈을 모아갈 것인가, 그지? 그 다음에 손해를 잘 안 볼 것이냐는, 사주에 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지? 무게 있는 사람은 이제 돈을 잘 안 쓰죠. 그래서 옛날 사주를 본 사람들은 사주에 정제가 있으면, 팔자에 돈이 있겠다. 이런 거 가다 보니까 또 고객 중에서 저한테 오시면은, 제 팔자에 돈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사주에. 이 정제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상관이 아니고, 정제는 돈을 함부로 잘 쓰지를 않아,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정제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 부동산하고 해서는, 뭐냐면은, 과감한 투자가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데 투자는 안 하겠지만은, 과감한 투자가 아쉽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반대 개념인데, 편제라는 게 있습니다. 편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상적이죠. 이상적이고, 과감할 수 있는데,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보지 않고 그냥 느낌만, 감을 가지고 야, 돈 되겠어, 이렇게 막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탁 캐치되는 게 뭐냐면은, 정제와 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는데, 주식을 하는데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사주에 재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잘 하면 안 됩니다. 그지? 자칫하면 뭐죠?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재성이 없는 사주를 팔자에 돈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고, 돈을 쓸 때 대책 없이 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성공하기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재밌는 거는요, 이 재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더 하고 싶어요. 그 제 주변에, 아니면은 고객 중에서 재성이 없는 사람이 주식했다가 부동산했다가 완전히 비틈이 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머지는 역시 부동산에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는 운에 달렸습니다. 어차피 이 고객들은 부동산을 사서 팔아야 되는데 중개업자를 통해 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 중개업자처럼 그런 초기 발달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 돈에 대해서만 내가 계산 넣을 줄 알면은 되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객은 요 두 개를 가지면서 유리하고, 고객은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냐,
성공할 수 있냐는 제가 거의 100% 할 수 있는 것은 운입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도 그랬고 틈만 나면은 제가 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요, 사람이 자기가 캐치를 했어, 능력했어, 그렇게 다 돈을 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운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입증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운만 제가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좌우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좌우명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호를 쓴다, 좌우명할 때 자기를 낮추는 쪽을 많이 하죠. 자기 잘난 척 하기보다는. 그래서 좌우명을 많이 쓰는 게 하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한 달 쓰지 않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일은, 그지? 일은 사람이 꿈이 돼. 그 이루는 것은 뭐야? 하늘이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진인사했으니까, 대천명하겠다. 이런 거죠. 참 좋은 자세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천명이라는 게 뭐야? 천명. 진짜 하늘이 있습니까? 뭐 교회 가시는 분이 있겠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정말 부동산 성공하십니까?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다 도와주시니까 다 부동산 성공해야 되죠?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운이라는 거죠. 저는 사주의 가장 매력이, 제가 공부하는 사주의 가장 매력이 운에 있다고 봅니다. 이 운을 상당히 이제 감각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운이 정말로 좋지 않은 사람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러면 운이 되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고 떠났어. 그 다음에 재성이 있고 떠났어. 예? 떠나서 땅을 사놓으니까 돈을 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이것에 부동산에 성공하시려면 운에 대한 확신, 또 운에 대한 뭐죠? 내가 체계적인 정보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은 섣불리 안 하시는 게 바랍니다.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요 정평장에 있는 사람은 돈 투자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편인이라는 갖고 있는 사람은 감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 부동산으로 성공할 사주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팔자에 부동산에 돈 번다더라 안 번다더라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제 그런 부분을 있을 때는 이 운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사주를 보지 않더라도 운을 자기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요령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 그 동영상에 그런 내용을 올린 글이 있는데요. 뒤져보면은 또 다음에 이제 운에 대해서만 설명할 때 제가 스스로 운을 재단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팔자가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